현황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황판을 만들게 된 계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현황판의 장점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운용팀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현황판 기록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순번제 적용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제 적용 방식을 저희들이 약간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조가 7명이라고 쳤을 때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가 충당을 합니다. 충당을 하고 B가 휴양시간이 걸렸습니다. C도 휴양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분들이 휴양시간 때문에 열차를 못 탔기 때문에 D가 두 번째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D가 충당을 하고 난 이후로 일주일 동안 비실동, 미활당, 임시열차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그 다음 순번은 2분이 B가 3번이 되고 3개가 발생이 됐다고 할게요. D가 두 번째로 충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3개의 충당을 타야 될 열차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휴일 때문에 못 탔던 B가 3번이 되고 휴일 때문에 못 탔던 C가 4번으로 배정을 받겠죠. 그럼 3개 중에 2개는 소화가 됐고 하나가 남는데,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D 전무 역시 마지막 남은 하나를 또 탈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D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D는 그 일주일 전에 한번 2번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하나는 다음번 순번인 E 전무한테 배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 전무가 충당을 하고 B, C 전무가 휴일 때문에 못하고 휴일 제한 걸려서 못하고 휴양시간 걸려 못하고 D 전무가 충당을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 충당 열차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B 전무한테 백을 해서 넘어가고 C 전무한테 백을 해서 넘어가고 또 하나가 있을 때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D 전무가 또 탈 수 있다. 그래서 여기한테 적용을 한다. 이거는 아니다. 약간 불합리하다. 그래서 곧바로 건너뛰어서 알파벳 2인 전무한테 나머지 하나 남은 걸 적용을 한다. 이렇게 바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가사를 이유로 충당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패스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B 전무가 가사 사용 충당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충당을 첫 번째 A가 하고 C 전무가 두 번째로 충당을 했을 때 그 다음 비실동이 2개가 나왔다. 타야 될 열차가 2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백을 하지 않고 B 전무한테 적용 가사로 인해서 안 한다고, 그 전에 충당을 안 한다고 해서 C 전무가 탔기 때문에 가사는 그냥 백을 하지 않고 그냥 패스를 해버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충당 열차는 하나는 D 전무가 하고 하나는 두 번째는 E 전무가 하고, 이렇게 백을 하지 않고 본인이 안 탄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일부러,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려운 다이아이기 때문에 다이아를 던지고 안 타려고 한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은 어려운 다이아도 나는 충당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탔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도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해서, 지금과 달리 A 전무가 충당을 하고 B 전무가 가사 때문에 못하고 C 전무가
충당을 한 이후에 여기서 마감이 됐다가 2개의 충당 절차가 또다시 발생이 됐을 경우에 백을 합니다. 이제 B전무한테 하나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휴양시간이 맞으면 적용을 해주고, 그러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D전무가 나머지 하나를 B전무가 D전무에게 적용을 해서 D전무가 4번으로 충당을 하는 백을 해준다 이거죠. 가사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이렇게 2가지 말씀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열차사무소가 고령대에 고령대가 많습니다. 인피를 지원여직 전무를 앞두고 있는 향후 3년, 2년, 3년 앞으로 지원여직 전무가 많은데, 지원여직 전무가 우리가 정산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우리가 퇴직금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해당되어 있는 조에는 일반 여직 전무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대부분 동의를 해서 열차를 많이 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순번제가 적용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순번제에 우리가 일주 제한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순번제를 적용하면 다른 사람과 일주 제한이 엮이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분을 많이 타게끔 해주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표현을 하자면 우리 다른 일반 여객 전무와 3개월 직전을 남겨둔 전무는 이 순번을 적용하지 않고 탈 수 있는 만큼 배정을 해주자.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지원 여객 전무가 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분이든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이든 누구나 지원 여객 전무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따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직전인 이 지원 여객 전무들을 제외하고, 그 조가 있는 3개월 직전 지원 여객 전무를 앞두고 있는 조는 그 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만 순번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지원 여객 전무가 되기 전에는 어떤 한 조에 소속이 돼 있죠. 그래서 지원 여객 전무는 맨 밑에다가 지금 1조 같은 경우에 남자호 전무가 7월 달에 지원 여객 전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달이죠. 5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열차를 많이 탈 수 있게끔 운영팀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물론 같은 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남장호 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만 순번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장호 전무, 여기 중간에 있는 2조의 최경주 전무, 그리고 6조에 있는 김홍배 전무 3분이 지원 여객 전무로 들어가는데, 이름이 중간에 껴있죠. 순번제에서 배제를 할 건데, 그래서 맨 밑에다 적습니다. 여기가 문지한 전무가 1번이 되고 박용호 전무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름 순으로 적는 게 아니라 지원 여객 전무를 3개월 정도 3개월 남겨 있는 분들은 맨 아래에다가 적습니다. 성명을. 왜냐하면 중간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하단에다가 적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만 순번제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지원 여객 전무가 시기가 지나면 지원 여객 전무가 되고 3개월 전에는 퇴직금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황판의 맨 아래에 기록을 할 거다. 이 3가지. 지금 3번째는 어떤 적용 방법보다는 이 현황판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변경된 거, 두 번째 변경된 거, 순서를 어떤 사람이 충당을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충당을 한 경우 했는데 또다시 이분이 탈 수 있는 경우가 왔다고 해서 또다시 그분한테 적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후순위자가 선순위보다 먼저 탄 경우에는 건너뛰어서 적용을 한다. 그리고 가사 부분을 그냥 패스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한 번 더 똑같이
휴양시간 부족과 일주제한 때문에 열차를 못한, 충당을 못한 전부들과 마찬가지로 가사로 인해서 못한 분들한테도 또 한 번 기회를 준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보면 미할당 임시 휴일 충당 기록을, 여기는 미할당을 전체 다 적는 거고요. 밑에는 임시열차를 다 적는 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조의 휴일과 이 성명이 있는 이 란은 말 그대로 충당이 들어가는 그 실시간, 누가 몇 번째 충당이 됐고 어떤 다이아로 충당을 했고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운용팀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미할당, 임시열차, 여기 휴일 날짜, 그리고 성명과 충당 순서, 이런 것들은 다 운용팀에 기록을 하고요. 밑에 비실동 접수일이 있습니다. 비실동 접수일은 우리가 적는 겁니다. 당사자가 적는 거예요. 연차, 병가, 이런 분들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운영팀장한테 접수를 해서 몇 월 며칠 날 쉴 거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계획근무표를 월 말에 받습니다. 25일 전후로 다음 달 계획근무표를 받아요. 그러면 그 계획근무표를 받을 때 개인적인 계획근무도 나오지만 미할당 열차가 떨어집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떤 열차가 미할당이라는 거. 그래서 1일부터 31일까지 그 미할당 번호를 적는 겁니다. 미할당 번호를 적는 거예요. 1일 날에는 2다이아와 5다이아였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7일 날에는 2다이아와 3다이아와 10다이아였습니다. 다른 날에도 미할당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쭉 날짜별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고란에 개를 적습니다. 개. 이 개수를 적는 겁니다. 번호는 우리가 7100이 710005 이렇게 엑스레스에 나오지만 칸이 작기 때문에 끝번호만 적는 겁니다. 저쪽 법례를 보면 흉번, 다이아 번호 이렇게 돼 있죠. 다이아 번호를 다이아 끝번호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할 때 2다이아, 5다이아 이렇게 하듯이 적는 거고, 임시열차는 우리가 보통 25일 전후로 다음 달 계획근무표를 수령을 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돼서 수령이 된다고 했는데, 배부가 되고 수령이 된다고 했는데, 임시열차도 전달 6월달에 임시열차가 5월 말경에 승무 지정이 돼서 공문으로 나옵니다. 그 열차 번호를 기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록을 하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일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칼이 적기 때문에 열차 번호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임시열차는 그 날에 몇 대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열차는 열차 번호나 다이아 번호를 기록하지를 않고 그냥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A, B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4201열차, 4202열차가 J01이라는 다이아가 71, J01에 4200에 4202열차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다 못 적기 때문에 이거를 A로 표현을 하고 A 같은 왕보편이죠. 왕편 보편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2인승이다. 2인승이 있고 1인승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옆에다가 2인승이라고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 같은 1일날 4200이면 4200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4801, 4802도 있다. 근데 이건 1인승이다. 그럼 1인승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옆에 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이건 B 이렇게 기록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또 있다. 근데 이거는 뭐 4809 하나밖에 없다. C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라. 간단하게. 임시열차가 그날에 몇 개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임시열차가 몇 개가 있으니까 내가 저 임시열차를 탈 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게끔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순번제 적용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미할당 먼저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열차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실동, 연가나 병가를
충당 적용을 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S1만 적용을 합니다. S1 미할당, 자기 조회, S1 미할당, S1 임시열차, S1 비실동 순으로 충당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S1, S2를 S1 적용하고 S2 미할당 적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S2는 다른 조의 S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 S1의 사람이 탈 게 없어요.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1만 무조건 S1만 먼저 적용을 합니다. 임시열차. 미할당, 임시열차 비실동으로 하되 S1 거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충당을 배정을 할 때 휴양 시간과 일주 제한 때문에 충당을 타고 못하고 결과가 배정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다실 거라고 보고요. 자, 기록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별로 6개 조가 다 있는데, 이 휴일은 아까 팀장들이 적는 거라고 그랬어요. 휴일은 항상 매달 달라지겠죠. 5월 달에 1조는 1일, 2일, 7일, 8일, 13일, 14일, 19일, 20일, 25일, 26일, 31일이었습니다. 휴일이 이랬고, 2조가 2일, 3일, 8일, 9일, 14, 15일 이렇게 나갔습니다. 각 조마다 휴일이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 비실동 접수일은 우리가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적어야 되는 어떻게 적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5일 날 계획근무표를 받았어요. 25일 날 계획근무표를 받아가지고, 아, 나는 연차를 6월 달에 며칠 날 쓸 거다, 이런 계획이 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그 달에 지금 현재 5월이잖아요. 지금 5월 달에 내가 연차를 며칠 날 쓸 거야 라고 계획이 쓰겠죠. 오늘이 19일입니다. 오늘이 19일인데 지금 현재 오늘이 19일이에요. 19일인데 제가 19일날, 이날은 이 일조의 휴일이겠지만 제가 이날 주간근무라고 생각을, 오늘 주간근무예요. 제가 주간근무예요. 근데 제가 연차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연차 계획을, 아, 나는 15일날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는 3조지만 나의 휴일은 따로 적혀 있을 거고, 나는 3조지만 19일날 주간에 연차를 쓸 거기 때문에 19일 휴일조를 찾는 거예요. 이 6개 조 중에. 보니까 1조가 19일날 휴일이네. 이 일 안에다가 제가 비실동 접수일 칸에다가 내역을, 내가 이날 주간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역은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접수한 날, 아니, 순번, 연번, 그리고 접수일, 그리고 다이아를 적어주는 거예요. 날짜는 이날 쉬는 거기 때문에 날짜를 적을 필요가 없죠. 이 연번은 뭐냐. 19일에 내가 연차를 쓸 건데, 누군가 이미 1번 해가지고 누군가, 뭐 이렇게 나는 며칠 날 접수를 해서 19일날 내가 9다이아인데, 9다이아. 예를 들어서 방상윤 전무가 첫 번째니까 아무도 안 적혔으니까 1번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는 5월 8일날 운영팀장한테 얘기했어. 그럼 8일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이 19일날이 나는 9다이아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저는 2번이 되는 거죠. 저는 2번이 돼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일날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 연차를 쓰겠다라고. 19일 거를 하면서 나는 이날이 4다이아야 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분들이, 일조에 있는 이분들이, 아, 9다이아가 먼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4다이아가 충당 열차로서 발생이 됐구나 라는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충당은 접수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접수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수일과 이 연번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방상윤 전무와 황 전무가 1번, 2번 접수가 됐다고 칩시다. 19일날. 그런데 25일날 이만용 전무가 주간이라고 치면, 이만용 전무도 25일날 연차를 쓸 계획이에요. 자, 아까 방상윤 전무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접수를 했고 제가 5월 만약에 8일 날 접수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1, 2번이 됐다고 하면 날짜는 다르지만 이만웅 전무가 25일 날 주간이라서 주간이든 야간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날짜는 다르지만 여기가 1번, 2번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만웅 전무는 여기서 3번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 날의 처음이라고 해서 1번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1번이라고 적지 마시고 무조건 연번으로 나가는 겁니다. 연번으로. 3번으로. 3번으로 적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냥 연번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먼저 적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 다음 번이다 하고 그 연번과 접수일과 다이아번호를 적어주면 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충당 순번 적용을 할 때 월초부터 월말까지 미할당이나 임시월차를 전부 다 미리 적용을 하다 보니 운용팀장들이 주로 월초에 이것들이 비실동이 많이 생기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미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일주장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미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S1, S2 이것이 2번 들어가는 이거를 한 주기로 해서 요만큼 잘라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S1, S2 미할당 S1에 미할당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S1에 임시월차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S1에 비실동을 적용을 하자. 잘라서 이거를 한 주기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록과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1, 2, 7, 8이 한 주기가 되는 거죠. S1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1, 7, 13, 19, 25 이렇게 한 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를 한 사이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사이클.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 되는 거고 여기가 두 번째 사이클이 되는 거고 여기가 세 번째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든 휴일이 10일에서 11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사이클로 끝납니다. 1개월이. 이렇게 잘라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록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오늘 19일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 전무가 연차를 쓰고 싶다. 1번으로 적고 2번으로 적고요. 그러면 이 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2명밖에 없다.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연번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만용 전무가 25일 날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이 주기만 적용을 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1번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일이 S1인데 오늘이 만약에 19일이 아니고 오늘이 만약에 8일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송명섭 전무가 이분들이 먼저 접수를 하고 날짜는 13일보다 늦지만 19일 거를 2명이 먼저 접수를 하고 13일 거를 나중에 송명섭 전무가 연차를 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가 3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이 다이아가 먼저 접수가 됐고 이게 그 다음에 접수가 됐고 이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먼저 적용을 해보고 이걸 적용을 해보고 이걸 적용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마다 연번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연번이 접수일을 기준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연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용팀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여기 윗부분은 운용팀장들이 기록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운영팀장들도 그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뭐 충당을 배정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비실동만큼은 리알 땅은 당연히 이 순서대로 여기 적혀 있는 순서가 애초에 월말에 계획표 금문표 나올 때 똑같이 순서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임시월차도 배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은 그 연번대로 적용을 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미충당은 뭐냐?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다 하고도 남은 배정받지 않은 그 다이아를 적어주는 거예요. 8다이아, 8다이아. 이전 동영상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8다이아, 8다이아. 이렇게 무조건 적는 겁니다. 이 S1인 날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일날 8다이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으로 2다이아를 적용을 하고 운전 전문가 휴양시간 때문에 못하고 뭐 다 못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유해선 전무가 2번으로 5다이아를 배정받고 했는데 여기도 또 휴양시간 부족이다. 여기는 주간대로 그러면은 8다이아가 남았죠. 그러면은 이날에 이 1일날에 배정을 해줄 1일날 이쪽 조에 배정할 사람이 없죠. 그럴 때는 여기다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걸 인피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죠. 순서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역전무, 인피, 그 다음에 인피는 지원영역전무, 그 다음에 근무중 팀장, 그 다음에 휴일팀장, 그 다음에 뭐 부소장 이런 식으로 승무를 충당열차를 승무하기로 협의를 했던 거예요. 23년도에. 그래서 인피를 먼저 적용을 하는데 인피는 휴일이 우리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죠. 108시간에 휴일이 한 달에 9일에서 10일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휴일이 둘 중 날짜가 서로 항상 다릅니다. 매달. 그래서 별도의 현황판을 계획근무판을 만든 거고요. 인피를 누군가가 시간이 쉬는 날이었고 휴양시간이 맞아서 탔다. 그러면 성명과 그 다이아를 적습니다. 515 전무가 탔다. 그럼 515 전무 다시 8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피가 휴양시간이 안 맞고 휴양시간이 맞아도 본인이 안 탄다고 했다. 그러면 운용한테 가겠죠. 그럼 운용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성명과 다이아. 또 뭐 운용이 뭐 탈 사람이 없다. 스텝이 탔다. 이렇게 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잘못한 것보다도 빼놓은 게 뭐냐면 여객전무, 지원여객전무, 인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S1 근무자가 있고 S2 근무자가 있죠. 5월 1일날 일조가 S1이지만 5월 1일날 S2인 조가 있을 겁니다. 이 S2인 조인 사람들도 자기들이 S1인 날에 리얼땅이나 임시열차 비실동을 적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 5월 1일날 남은 8다이아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봐서 만약에 이 사람이 8다이아가 되네. S1에서 탈게 휴양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기도 했고 탈 게 없어서 못하기도 했는데 8다이아가 가능하다. S2인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양주현 팀장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타란에다가 기입을 해줍니다. 기타란에다가 기입을 해줄 거예요. 이 기타란에는 원래 스텝을 인피를 적용을 하고 S2자를 적용을 하고 S2자도 안 돼. 그러면 인피를 적용하고 인피도 안 돼. 운용을 적용했는데 운용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스텝을 성명과 다이아를 기록하는 스텝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이게 현황판이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기타란에다가 스텝과 S2자를 같이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8다이아가 남았는데 S2 5월 1일날 S2인 사람이 8다이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명과 다이아 번호를 적습니다. 스텝과 우리 직원의 이름은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 이름이 여기 적혀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S2인 사람이구나. S1에서 자기 S1에서 충당할 게 없어서 이걸 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현황판을 보실 때 미충당 열차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충당 열차가 다이아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운용이나 스텝에서
운용이나 스텝에서 이 8다이아를 탔다 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이 1일날에 S2인 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봐서 저 진짜로 이 1일날 S2인 사람이 정말로 이 열차를 탈 사람이 없었구나 라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현황판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S2에 1일날 S2인 사람이 탈 사람이 있는데 왜 운영이 탔어? 왜 인피자가 탔어? 왜 스텝이 탔어? 이런 얘기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좋은 게 이 현황판입니다. 다른 조에 1일날 S2인 사람이 있는데 이 1일날 S2인 사람이 자기 S1에서도 못하고 그 사람이 못하고 있는데 이 열차가 탈 게 있어. 근데 13시간이 안 맞았구나. 그래서 그 S2인 사람이 이거 못 탔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종이로 대장으로 하면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데 현황판은 다른 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황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기록하는 방법은 그렇게 적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이 하나의 서식이 여기 각 조의 휴일부터 기타단까지 이것을 6개를 만든 거예요. 각 조별로 만든 거고요. 이 비고란은 그럼 왜 만들어놨냐? 이 비고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해선 전문가 교육을 갈 수도 있죠. 뭐 교육을 간다. 교육을 이 휴일날에 걸쳐서 간다. 뭐 19, 20날 우리 여객 전문 실무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을 가면 이분은 승무를 충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도 되고 그냥 여기에다 기록을 해도 되고 비고란에 기록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례적인 사항 어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비고란을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은 끝났는데 이제 기록을 이 운영팀에서 미혈당 임시 기록하는 것은 계획 근무표를 받으면 다 기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월달께 기록이 다 돼 있겠죠. 1일부터 31일까지. 그런데 6월 25일날 계획 근무표가 5월 25일날 6월달에 계획 근무표를 수령을 했다고 하면 운영팀장은 5월 25일부터 6월달 거를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6월 1일이 되기 전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팀에서 충당을 할 때 그 충당 기록을 해야 되고 6월 초 거를 기록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6월달에 미할당 열차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죠.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계획근무표를 월 말에 받는 날에 기존의 당월에 미할당 열차 기록한 걸 다 지웁니다. 여기 미할당 날은 다 지우고 6월달 거를 기록을 해요. 5월달 거를 지우고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열차도 계획근무표를 받았을 때 유사한 시기에 공문이 온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25일날 계획근무표는 25일날 확정이 돼서 배부가 됐는데 임시열차 공문이 28일날 나왔다. 그럼 28일날 지우고 다시 적는 거예요. 해당하는 날에 다 지우고 이제 적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25일 전후에 계획근무표를 받고 월말에 승무지정 공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이면은 월말이기 때문에 그 당월에 여기 기록된 당월에 충당분은 아마 이미 충당이 다 끝났을 거다 라고 판단을 거의 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할당 임시열차는 다 기록을 지워도 된다. 지우고 다음 달 거를 그 전달 월말에 미리 기록을 해도 이상이 없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 운영팀장들이 기록을 25일부터 계획근무표가 나오는 월말에 여기서 이제 약간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이가 아니라 현황판인데 기존에 이미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휴일부터 비실동 접수일까지 5월달분이 기록이 다 돼 있겠죠.
5월달분이 이렇게 한 사이클마다 끊어서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5월 25일에 계획근무표를 수령을 해서 당장 6월달 거를 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기록할 데가 없어요. 기록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사이클 5월달에 첫 번째 사이클 거를 지웁니다. 적을 6월달 거를 배정해 주기 시작하는데 적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사이클 거 지워버려요. 날짜까지 지우고 싹 지우는 거예요. 기술품 접수까지 여기도 뭐 기록이 돼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지워요. 여기는 5월달 분을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은 그대로 놔두고 첫 번째 사이클 것만 지웁니다. 계획금부터 받자마자 충당을 하면서 지우고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로 날짜와 충당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31일이 S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S1이었기 때문에 6월 1일은 일조 같은 경우에 S2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일, 7일, 그 다음에 12일, 맞죠? 12일, 13일 이렇게 S1, S2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31일날 S1이었기 때문에 S2가 일조가 6월 1일날 하루가 걸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6, 7, 12, 13이 S1, S2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주기를 4일을 잡는 게 아니라 5일을 한 주기로 봅니다. 이거를 한 주기, 한 사이클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5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조가 나올 수가 있죠. 휴일이 우리가 한 달에 10개인 조가 있고 11개인 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일을 한 사이클로 잡는다. 더불어서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일이 S2이기 때문에 6, 7, 12, 13 해가지고 여기가 겹치죠. 5월달분하고 여기는 이제 6월달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랑 겹쳐요. 하루가 한 사이클이 더 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줄만 또 지워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다른 색깔로 날짜를 적고 이만큼을 한 사이클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한 사이클이 돼서 이거에 대한 충당분을 5월 25일부터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계획근무표를 받았든 받기 전이든 받은 후든 다음 달에 연차 계획이 있겠죠. 그 연차 계획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5월달 분이 기록이 돼 있겠죠. 여러분들이 5월달에 적었던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겠죠. 5월달 분이 여기는 같이 지운다고 그랬어요. 5월 25일 날. 왜? 이미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배정이 끝났는데 왜 안 지우냐? 안 지우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배정 충당을 못 받고 이쪽으로 넘어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최소한 여기서부터 이 충당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월초의 충당이 순번제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월 중순부터 제대로 충당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지우지를 않고 5월 말에 계획근무표를 받았을 때 다 지우지 않고 남겨놨다가 6월 1일 날 지우는 겁니다. 6월 1일 날.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은 6월 1일 날 삭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적은 이 기록도 6월 1일 날 삭제를 하는 거고 이 부분만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근무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음 달 연차 계획을 세우는데 월초 계획만 있는 게 아니죠. 중순이나 월말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에 해당하는 날에도 연차를 쓸 수가 있죠. 연차 계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미리 통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달 초에 연차 계획은
5월 달에 미리 이렇게 좀 접수를 해도 되지만 중순 이후의 연차는 웬만하면은 6월 다음 달 1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사견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 기록을 하느냐. 더군다나 다음 달이 되면 이 달력의 휴일이 바뀌죠. 일조가 이 앞에는 6월 달에 휴일 S1 일주기 휴일이고요. 이 뒤에 6월 달에 날짜가 바뀌어요. 왜냐면 13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이클에 13일 휴일이 S2가 13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휴일은 언제냐? 18일이 됩니다. 14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이 18일날 연차를 쓰고 싶은 사람은 그 18일날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18일날이 없잖아요. 18일날이 기록할 날이 없기 때문에 계획근무표를 받은 날 여기 첫 번째 사이클을 지우고 5월달 휴일 위에다가 같이 중복해서 적어줍니다. 18일, 19일, 24일, 25일, 30일. 다음 달은 30일까지만 있죠. 이렇게 다른 색깔 글씨로 이 한 칸에 숫자 하나를 더 적어주는 거예요. 휴일을. 그러면 더 적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연차를 쓰고자 18일이나 19일날 연차를 다음 달 6월 18일이나 19일날 쓰고자 하는 분들은 이 란에다가 적어주면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이 남아있죠. 5월달 기록이. 그래서 이 5월달 비실동 접수일에 5월달 분은 계획근무표를 받았을 때 다 지워줍니다. 다 지워줍니다. 25일날 계획근무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 비실동 분은 그때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5월달 분을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첫 번째 사이클만 이만큼만 지운다고 지우고 5월 25일 날 6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여기만 지우고 기록을 한다라고 했는데 5월 중순이나 하순에 연차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획근무표를 받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획근무표 받았을 때는 이 비실동 접수일만큼은 다 지웁니다. 이것도 다 지워도 문제가 크게 안 될 것 같은 것이 여기 위에는 충당 순번이 제대로 이 연번대로 충당을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월달에 제대로 연번대로 충당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만 여기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적은 이 충당 사항은 이미 여기에 배정이 다 25일 전후면 이미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만큼은 여기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당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스스로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획근무표를 받았을 때는 이 비실동 접수일란에 5월달분은 다 지금 전달 당월분은 6월 1일 전에 이전에 여기는 다 지우는 거예요. 5월달분은 그렇게 해야 계획근무표를 받고 나서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연차를 쓰는 분들이 19일에 내가 연차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9일에 연차 쓰는 분들이 기록을 하겠죠. 그렇게 기록 방식이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 적힌 것처럼 5월 말에 계획근무표를 받았을 때 이 칠판의 색깔이 일단 이만큼이 다른 색깔로 기록이 되겠죠. 처음에 5월달은 검은색으로 기록을 했지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5월 25일날 계획근무표를 받으면 6월달 거는 여기를 지우고 이만큼을 지우는 거죠. 이만큼을 다 삭제를 하고 다른 색깔로 붉은 색깔로 기록을 하고 5월달의 휴일에다가 겹쳐서 날짜를 적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그래서 6월 1일이 됐을 때 이 두 번째 사이클과 세 번째 사이클을 6월 1일 날 다 삭제를 하면서 기록을 할 때는 붉은색으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만약에 검은색으로 기록이 됐다면 6월 달에는 붉은색으로 기록이 되겠죠.
뭐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작성 방법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당을 예를 들어서 12일 날 남장호 전무가 1번을 타고 뭐 오다이아를 타기로 했고 문주환 전무가 뭐 8다이아를 타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타기로 했는데 네. 이 충당을 타기로 한 사람이 좀 크게 쓸게요. 충당을 타기로 한 사람이 오다이아를 타기로 하신 분이 남장호 전무가 타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12일 날 타기로 했어요. 근데 12일 날 갑자기 못하겠다 라고 취소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이거를 이 취소하겠다라는 접수일과 취소 접수일과 이 다이아를 누군가에게 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일날 남장호 전무, 문주환 전무가 1번, 2번 접수가 끝나고 더 이상 탈 게 없었는데 아니 탈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용호 전무가 휴일 제한으로 휴학시간 제한으로 못하고 3번에 뭐 예를 들어서 1다이아를 손재수 전무가 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순번은 박용호 전무가 4번이 돼야 되는데 남장호 전무가 1번으로 접수한 오다이아를 못하겠다라고 11일 날 얘기를 했으면 이 오다이아를 박용호 전무한테 대입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다이아를 취소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현황판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확대해서 쓰겠습니다. 칸에 관계없이 1번,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오다이아를 대각선을 그어서 취소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언제? 11일 날에 가로 열고 12일 날에 이렇게 12일 날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남장호 전무가 12일 날 첫 번째로 오다이아를 승무하기로 했는데 충당하기로 했는데 12일 날 유선으로 오다이아를 취소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그러면 남장호 전무가 1번이었는데 오다이아가 취소됐고 11이라고 써주고요. 2번이 승무를 했고 2번이 뭐 예를 들어서 6다이아를 승차를 했고 승무를 했고 박용호 전무가 휴일이었고 손재수 전무가 3번으로 뭐 예를 들어서 7다이아를 충당을 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으므로 남장호 전무가 취소가 됐으므로 박용호 전무한테 대입을 해봤는데 오다이아가 가능하다, 승무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적느냐. 휴를 지우고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4번 오다이아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박용호 전무가 여기는 남장호 전무가 취소가 된 오다이아가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 남장호 전무가 1번 5 이렇게 1번 오다이아였는데 취소했을 경우에 숫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가로열고 11이라고 써주는 이유는 이 접수일대로 우리가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된다. 기록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손재수 전무가 세 번째로 7다이아를 타기로 했는데 이 손재수 전무도 못하겠다 라고 똑같이 11일 날 전화가 와서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충당받은 7다이아였으나 네모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도 11일 날 전화가 와서 못한다고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전을 듣고 남장우 전무가 먼저 11일 날 같은 날 11일 날 취소를 했죠. 그러면 여기는 11-1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의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왜? 또 말씀드리지만 접수 순서대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이 취소를 했는데 이 사람은 5다이아고 이 사람은 7다이아예요. 근데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5다이아 7다이아 같은 날 11일 날 취소를 했어. 여기 뒷사람 여기 예를 들어서 유해선 전무와 임성수 전무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거를 먼저 대입을 할 거냐. 이 순서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접수 순서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5다이아는 편한 거고 7다이아는 여기 힘든 건데, 그러면은 유해선 전무와 임성수 전무가 두 명이 다 돼요. 유해선 전무가 5다이아도 가능하고 7다이아도 가능해. 임성수 전무도 5다이아 가능하고 7다이아 가능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형, 왜 나 5다이아를 안 주고 왜 7다이아를 줬어?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충당하기로 했다가 근무일조가 나오면 취소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휴대폰에다가 취소한 날짜를 적어둬요. 사실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몇 월 며칠날 취소를 했다. 그거를 이제 현황판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운영팀장들이 기록할 업무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이렇게 겹쳐서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저쪽에 인피하고 사고 충당 열차 현황은 전 동영상에서 이미 보신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전 동영상에서 보신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비속동 접수일란에 기록을 할 때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연차를 쓰는 경우도 있고 민박해서 연차를 쓰거나 병가를 쓸 경우에 본인이 기록을 안 하고 운영팀장이 대신 기록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황판을 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혈당과 임시혈차는 이거는 기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평균 말씀드린 것처럼 미혈당과 임시혈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실동이 많아요. 비실동이 많은데 그 접수일이 언제고 누가 언제 접수를 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게끔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 점검을 하면 공문에도 제가 이제 뭐 밴드에도 올렸지만 이미 지나간 거를 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비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 바로 운영팀장한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먼저 접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S2에서 저기 탈 사람이 있는데 왜 운영팀장이 탔을까?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건 지워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황판이 지금 운영팀에서 업무가 가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황판이 2달이나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정립이 잘 된다 하면 순번제 대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없애버리고 순번제 대장은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기록하는 사람이 주체인 거예요. 기록의 주체가 누구냐? 운영팀장과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실동 접수일을 잘 기록을 하고 잘 확인을 해 주셔야 이 현황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구두상으로 한번 문의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 이달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가기록을 해나가면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그때 기록을 할 때 충무계소에 비치를 할 거예요. 이거를 충무계소가 아닌 다른 데 비치를 하면은 이렇게 서서 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바로 옆에다 설치할 계획이니까 정립이 잘 돼서 여러분들 순번제 적용을 하는데
투명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